자, 봅시다. 이제는 지금 얘와 어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이제 뭐 얘는 제목을 쌤이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뭐 좌표라고 써놓겠습니다. 좌표. 자, 좌표라 하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점을 우리는 축에 수선을 그어 가지고 보이는 위치, 얘를 A, 요놈을 B라고 했을 때 요점을 A, B라고 작성을 했었어. 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하고, 얘가 이제 각사천은 일반각입니다. 실은 요거 A각이 아니라 180도 각이 아니라 한 바퀴 각이 아니라 일반각적인 생각이야. 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와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점의 좌표를. 그래서 이 좌표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코사인 세타, L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점의 좌표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현재 여기가 원점이니까 0,0에서 시작하는데, 이 점이 달라집니다. 이 점이 P, Q로 달라지더라도 우린 시작점이 어디서 출발하면 돼? 이제 P, Q에서 출발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이 점의 출발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거리와 이 각이야. 이제 얘가 이제 이 점 자체 P, Q이면 요건 X축은 아니겠지. X축과 평행한 선의 양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P 플러스 Q 플러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 L에 대한 얘기는, 이 거리가 L로 고정이 된다는 말은 요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겠네. 똑같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보통 원 위에 좌표가 보통 많이 나와. 중심이 변해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현재 이게 원이야. 여기 안에 레이저 바른 원이 있습니다. 레이저 바른 원. 레이저 바른 원.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파란 선 원 위에 점을 하나를 찍을 거야. 점을 하나 이렇게 찍을 거라고. 애매한데 뭐 요점? 뭐는 아니야 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다 찍어 놓을게요. 이 원위에 점을 하나 찍어 놨단 말이야. 출발점은 어딘가에 있겠지. 이 점을 찍어 놓으면 이 큰 원통 안에다가 원을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출발점은 보통은 여기에 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찍어 놓은 거라고.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뭐를 생각해야 돼? 얘의 중심을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중심의 위치를 알아내고 얼마만큼 돌아갔느냐를 판단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당연히 접점과 만나게 되겠죠. 레이저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 놈을 세타로 놓고 큰 원을 R1, 반지름, 작은 원을 R2라고 적어줬어요.
반지름.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된가요?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가 얼마야 지금? R1 R2. 그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R1 R2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컴마 R1 R2의 사인 세타가 중심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얼마만큼 돌아갔냐라는 요 각이 필요하겠네. 요 각. 지금 R1, R2라 나와서 문자가 좀 많습니다. 자, 이 돌아간 각은 이 점에서 시작했다 하면 원래 이 원은 시작점이 이 점이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럼 그림이 지금 원이 요렇게 굴리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굴리게 되면 점은 어디로 가겠어? 반대로 가겠지. 땅에다가 점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굴려.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가? 뒤로 가겠지. 뒤로 가겠지. 따지고 보면 이 점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리 온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 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각이 먼저 나오는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각은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혹시 아니면 마이너스로 쓰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 돌아간 각하고 뭐가 연관성이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야. 그 전 단계가 지금 얘를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럼 원이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 길이하고 원이 원래 점이 여기 찍어졌던 점이 이 점을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런 놈을 중심각으로 넘어가야 돼. R 세타로.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지금 R1 세타가 되고 R1 세타가 되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1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R1 세타랑 R2 알파가 똑같은 거죠. 맞나요? 그럼 거기에 알파는 R2분의 R1 세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간 각이. 여기까지 된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점의 좌표는 지워져 버렸네. 얼마였지? 여기에 있는 중심 P Q라고 쓰겠습니다. 플러스 R2에 대해서, 거리가 R2잖아요. R2에 대해서 이 각, 아까 얼마였어? 얼마였지? R1 세타랑 R2 알파가 똑같아 되지. 알파는 R2분의 R1 세타야. 다시 말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R2분의 R1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Q 플러스 R2 사인 R2분의 R1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요걸 외우는 건 아니야. 이 흐름을 이해를 하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좌표 원을 그려준 이유는 단 중심에서 거리를 설명해 주려고 원을 그려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시초선에서 이게 x축과 평행한 양의 방향에서 얼마만큼 돌아간 각과 거리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연결고리를 지금 현재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요게 출발점이 지금 요 표현이라고, 요 표현.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 됐습니까? 이것보다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우리는 연습을 시킬 거야, 보통. 에? 보통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책에 있는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 있어요. 반지름 이름 원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붙여놨습니다. 원통에다가, 통조림통에다가 이렇게 끈을 붙여놨어. 그래서 끈을 이렇게 푸는 거야. 풀어. 이게 통이 고정이 됐으면 끈을 이런 식으로 풀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당기면서 풀었다고 하면, 그럼 그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접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접선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길이하고 누구 길이가 똑같냐면, 요 길이하고 똑같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심각하고 얘를 축을 그려가지고 요 각하고의 이쪽 각에 관계성이 있단 말이야. 얘가 직각이니까. 관계성이 있겠지. 그럼 요 각으로 요 길이와 요 각으로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가는 거야. 어떻게 좌표 접는지 알겠지? 중심이 바뀌었다, 시작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삼각함수 쪽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다음에 미적분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야. 모든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좌표를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예전에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예전 특징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무조건. 문자가 하나 줄어듭니다. 문자가 줄어들어.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문제 많이 없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풀면 훨씬 더 편해지는 문제들이 있다. 접할지 안 접할지 이거 살다 보면 아마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접해볼 수 있고, 많이 안 나와. 왜냐하면 그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야? 단지 좌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좌표가 이 많은 점 중에 우리는 알았어?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정도에. 이 다음은 우리는 이제 단위원으로 올라와서 이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지.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거고, Y좌표는 사인 세타로 표현할 거고, 탄젠트 세타는 어디 있나요?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야. 탄젠트 세타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 표현법이 하나, 생각. 하나는 기울기적 생각. 하나는 그 기울기가 여가 1, 탄젠트 세타예요. 얘 기울기가 1분의 탄젠트 세타니까 요 점의 좌표가 탄젠트 세타. 요 놈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우리 부호 판단할 때는 기울기를 판단하는 게 좋아. 그럼 탄젠트는 이쪽하고 이쪽을 지나는 요 선은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지? 우리가 기울기가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상황이 있었지. 두 개가 수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수직. 그러면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이 90도의 차이를 갖고 있네요. 이제 이해됩니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하면 두 개의 동경 차이가 어쩐다고? 수직인 상황이라고. 수직인 조건을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수직 뭐 차이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겠지? 이더니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되니? 90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90도만큼 클 수도 있고 90도만큼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두 개가 있어요.
다음은 사인 x랑 사인 y가 같습니다. 사인 x와 사인 y가 같다. 그렇지? 사인 x와 사인 y가 같다는 말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좀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에서 2차 함수에 fa와 fb가 같다 라고 하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어떨 수 있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대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2차 함수를 보면서 생각한 거라고. 2차 함수를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x와 사인 y가 같다는 말은 뭘 생각해야 돼? 사인은 무슨 좌표야? y좌표니까 이 y좌표와 같은 상황은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보이니? 그러면 얘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라는 소리네. 첫 번째는 뭐야? 일치적인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야? y축 대칭적인 상황이 있다는 말이네. 사인 x와 사인 y가 같다는 말은 두 개의 각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뭔적으로? 일반각적으로 같을 수가 있고, 일반각적으로 y축 대칭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만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걸 떠올리려면 단위원에 나타내봐야 된다. 뭔만 되겠니? 그래서 삼각함수적 문제는 이제는 베이스가 단위원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자 이거야. 생각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어쩐다? 아마 식은 주어졌을 거야. 알파 베타가 어떤 식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베타가 아니지. 일치는 차이라고 했죠. 차이가 몇 바퀴 되면 되겠죠. y축 대칭이면 가운데 대칭이니까 두 개의 합이 가운데에 대칭이라고 문제를 그래서 푼다 이 말이에요. 코사인 x, 코사인 y는 하지 않겠습니다. 코사인 x, 코사인 y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두 개가 일치한다. 하나 일치, 하나는 x축 대칭. 맞죠? 그럼 이해됩니까? 이게 문제에서 사인 x와 사인 y가 같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대놓고 사인 x는 사인 y 나올 수도 있지만, 알겠어요? 문제의 상황상 사인 x, 사인 y 요 말인 의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문제가 지금 15번에 있습니다. 문장만 읽어보면, 자 11번부터 봐볼게요. 11번은 대놓고 사인 A는 사인 B라고 했죠. A, B의 각의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는 위치가 지금 사인이 Y좌표니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위쪽만 표현해보자 이거고, 그걸 보면서 얘를 그려놓고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 바로 짝짝짝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알겠어요? 같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어떨 수도 있고, 일치하는 상황, y축 대칭의 상황,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쉽게 끝나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15번을 봐보세요. 느낌만 찾아야 일단 현재로서는 너희들이 따로 풀어볼 거고요.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1,0을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바늘 도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3분의 2파이만큼 3분의 4파이만큼 속력으로 가까운 움직임. 속력이 달라. 알겠죠?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두 개의 y좌표가 같아진 상황이야. y좌표가 같아진 상황은 사인이란 소리죠. y좌표가 같아지려면 뭔 소리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y축 대칭의 상황이 있으니까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하나는 3분의 2파이 t고 하나는 3분의 4파이 t입니다. 두 개를 일치 더했을 때 몇 바퀴? 그러지? y축 대칭 두 개를 더했을 때 en 파이 플러스 en 플러스 1파이 바로 써도 되고 e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가지 쓴다 보면 t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다음은 사인 x랑 코사인 y입니다. 자, 사인 x와 코사인 x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말이지? 각은 똑같은데 y좌표와 x좌표가 같다는 소리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값이네요. 요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의 동경이 되겠죠. 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돌다가 4분의 파이. 어떤 말인지 알겠지? 문자가 똑같았을 때는. x좌표, y좌표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각을 줬고, 근데 얘는 무슨 각을 줬어? 다른 각을 줬네요. 다른 각을 줬는데, 같다 이 말이죠. x좌표, y좌표 똑같은 거. 얘의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는 쉽게 생각해서 2분의 1을 한번 봐볼게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쓴 거야.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자, 2분의 1입니다. 봅시다. 2분의 1이란 말은 무슨 좌표가 y좌표가 2분의 1인 놈. 2분의 1, 2분의 1은 뭐 요 정도. 2분의 1, 2분의 1. 근데 사인은 어디 위로 가야 돼? 단위 원 위로 가야 되고 코사인도 단위 원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인 x와 코사인 y가 같은 x는 이 점의 동경이 되겠죠. 코사인 y의 동경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x와 코사인 y가 같은 것은 x각이 두 종류가 있고 y각도 두 종류가 있으니까 총 몇 번을 해봐야 돼? 4번을 해봐야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요놈의 각을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원래 그 중심 쪽에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표현할게요. 동경입니다. 알파 1, 알파 2, x1, x2 이렇게요. 동경입니다. 몇 번 해봐야 돼? 4번 해봐야 된다 했죠? 그렇지? x1하고 y1을 비교한다는 말은 y는 x 대칭이네요. 됐죠? 첫 번째 상황은 얘도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y는 x 대칭이 되겠죠. 조심할 점은 저기 있는 xy하고 여기 있는 xy는 다른 xy입니다. 다른 xy야. 위에 있는 xy는 동경 xy고 여기 있는 xy는 좌표 축에 갖고 있는 xy다. 다른 xy야. 표현상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야. 이게 y는 x 쓰려면 sin x, sin y를 sin a, sin b로 바꿔줘야겠지. 오케이? y는 x 대칭이니까 우리는 두 개의 합 x1 플러스 y1이 뭐가 된다?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되겠죠. y는 x니까. 두 번째 상황은 x 보기 편하게 x2라 볼게요.
x2하고 y1이야. x2하고 y1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점의 x좌표 y좌표하고 요점의 x좌표 y좌표가 바뀌고 절대값이 같습니다. 바뀌었잖아. 2분의 2분의 루트 3하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잖아. 바뀌었어. 부호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같다는 것은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야. 그림으로 봤을 때도 얼추 90도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90도입니다. 두 개가 90도의 관계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차이가 2분의 파이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식은 x2-y1 절대값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절대값 빼면 플러스 2분의 파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네. 다음은 세 번째. 누구하고 한 거야 지금? 2하고 1하고 했지? 뭔 x1하고 y2 했더니 똑같이 90도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 됐지? 그 다음에 누구하고 2하고 x2하고 y2는 뭐야? y는 x 대칭이래요. 두 가지 정도가 나오겠네.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너희들이 얘를 외울 수는 없어.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고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를 할 때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달달달 외워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과정을 만약에 외우려면 어디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올 거냐면 저쪽 미적분 쪽에서는 좀 더 나올 수는 있어.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단위원에 표현을 해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능력이야. 그래야 좀 더 응용된 문제를 너희들이 풀 수가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이는 문제는 책에서 보이는 문제는 10번입니다. 책이 아니라 유인물에서 보이는 문제는 10번이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 이게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실상 꽤 어렵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 꽤 어렵다고 해서 사인하고 알파, 코사인, 베타 해본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각에 따라서 위치가 지금 이쪽이 아니고 실은 이쪽입니다. 현재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하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알았어? 그래서 그려놓고 보면 알파와 베타의 각에 대한 판단,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써준 것은 일반적인 표현을 쓴 거고 특정 각을 준 것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주려고 나온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를 보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10번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책에서는 선생님 유인물 중에서 제일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16번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죠? 느낌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현재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한 문제들은 그 중간 문제들은 지금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6번부터 쭉 보면 6번 사인은 무슨 좌표를 보고 할 거라고 y좌표만 점을 찍어가지고 다 더해볼 거라고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까 짝만 잘 지워주면 되고 짝을 못 지워져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짝 안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 코사인 y좌표. 그 다음 문제는 7번 7번이 뭐지? 7번이 보면 9세타를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9세타를 바꿔보면 20분의 9파이죠.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세타와 9세타를 더하면 10세타죠. 그럼 10세타는 얼마야? 2분의 파이란 소리지.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을 두 개의 각 합이
sin A, sin B가 AB가 2분의 파이일 때 sin A, sin B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 됩니까? 그것은 sin 제곱이 됩니다. sin 제곱 세타가 돼요. 보통 sin 제곱은 단위원이 있는 점 중 점을 제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원래 우리 수능은 제곱하기 쉽지 않아. 제곱이 나왔다는 소리는 뭘 할 거야? 세트를 짝을 이어줘 가지고 뭐 하자는 소리냐면 피타고라스로 가려고 합니다. 원 위에 피타고라스에 어떤 내용 느낌이냐면 요점에 지금 요점에 요 길이하고 요점에 요 길이하고를 제곱해서 더할 거야.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하자는 소리야. 그럼 요거 제곱이 되는 거니까. 단위원일 때 1이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R 제곱이 되겠죠. 사인 제곱은 그런 뜻이야. 코사인 제곱하고 엮어서 그렇게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8번에 지금 1번이 그 말이지. 똑같은 말이야. 7번이 약간 더 어렵게 보이긴 한데 7번하고 지금 가하고 똑같은 말이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7번에 있는 식하고 8번에 가랑 거의 나랑 똑같은 말이야. 거의. 가는 탄젠트를 곱했죠. 탄젠트는 기울기를 곱했죠. 자, 기울기를 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기울기 곱은 우리가 기울기 곱해본 것은 뭐밖에 없어. 수직 조건. 그 다음에 y는 x 대칭. 하나 더 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됐나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뭐가 되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다시 어떤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선이 y축 대칭이야. 직선이 y축 대칭이야. 어떻게 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이야. 그럼 두 개 직선도 똑같이 y는 x 대칭으로 한 거잖아.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바뀐 거잖아. 그럼 곱은 어째? 똑같게 되겠네. y는 x 대칭 두 개의 직선도 기울기 곱이 1이고 마이너스 x 대칭 두 개도 기울기 곱은 1이 된다 이 말이죠. 탄젠트 곱은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9번을 잠깐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일단 탄젠트 제곱이 보입니다. 탄젠트 제곱이 보여. 이 문제를 좀 변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탄젠트 제곱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걔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이 등장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다른 거는 뭐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고요.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이 나올 거고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제곱 나온 건 기본적으로 이 식이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은 사인이 나왔다라는 말은 현재 코사인 제곱하고 탄젠트 제곱이 관계가 있잖아. 얘를 뭘로 바꿨다는 소리야? 일단은 코사인 제곱을 한번 바꿔봐라 이런 뜻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탄젠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야. 얘를 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의 역수하고 사인 제곱의 역수 형태가 나온다고.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요식 생각하고 문제를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적어주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이야. 얘는 코사인분의 사는 각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적었어요. 각이 똑같아. 각이 다르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얘를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분의 1하고 사인 코사인하고는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야.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하고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 역수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보통 탄젠트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역수는 쉽게 만들었는데 이 사인 x, 코사인 역수를 가지고 탄젠트를 잘 만드니까 쉽지가 않아. 탄젠트가 주어지고 사인, 코사인을 구하라면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라고. 그럼 사인, 코사인 나와. 근데 역으로 사인, 코사인을 주어지고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을 생각하라면 너희들이 생각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거꾸로 와야 되잖아. 얘를 가지고 역수를 해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쪼개야 되겠지. 얘를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 왜 안 쪼개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돼버린 거야? 연산이 돼버린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문제 중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차수적인 생각이 있어요. 차수를 동차식을 만들어줘야 돼. 동차식. 알겠어요? 차수가 얘가 2차야. 1은 0차야.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동차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역으로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여. 하지만 이 기술이 좀 쉬운 기술은 아니야.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다 넘어갔고 지금 원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원에 대한 얘기는 뭐 너희들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자, 5번. 잠깐만 보려고 하는 거야. 왼쪽 식을 보면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야. 탄젠트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탄젠트 제곱을 뭘로 바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든지. 탄젠트 제곱이 연관성 있는 식이 있었지.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 알겠지? 그러면 왼쪽 식을 봤더니 사인 제곱분의 뭐야?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에서 분모는 2차가 나오고 분자는 4차가 나와. 종합적으로 따지면 2차입니다. 왼쪽 식이 2차야. 그러지? 그럼 오른쪽 식을 4분의 9를 2차로 만들어서 풀면 연산이 좀 더 쉬워질 거라는 거야. 4분의 9 대신에 4분의 9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그냥 풀어도 안 풀어진다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알겠어요? 식을 봤을 때 갑자기 차수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면 수 대신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는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등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도 16번도 마찬가지죠. 좀 불편하게 보여. 불편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불편해 보이는데 좀 더 공부를 하면 뭐가 불편하냐면 1이 불편한 놈이야. 이 식에서는 뭐가 불편해? 1이 불편한 놈이야. 1을 뭘로 바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로 바꿔놓으면 아주 쉽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는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이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는 무조건 단위원위에 나타내야 돼. 사인하고 사인 x, 코사인 x가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단위원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많이 보는 문제는 코사인분의 사인 형태. 코사인 x 마이너스 1분의 사인 x 플러스 2 이런 문제들은 단위원 위에 있는 점하고 기울기로 많이 푼다고 해.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인 x와 코사인 x가 동시에 공존하는 문제가 답답하면 무조건 단위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도형적으로. 그것만 이해되시죠? 문제를 많이 못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거고, 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프. 일단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첫 번째 보조선, 정중앙선을 그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포인트. 사인, 코사인의 포인트는 원점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모르겠으면 포인트 어디냐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다 하면 다 원점이야. 알겠어요? 대부분 원점인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원래 코사인의 원점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야. 원점은 코사인은 여기 마루 밑에가 원점이었어요. 근데 그래프에 뒤집힐 수는 있겠지. 뒤집히게 되면 이 점으로 가야 되겠죠. 요 정도는 그 다음에 뭐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겠고. 그럼 요 점이 포인트야. 다시 말해서 원점이 이 점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요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폭이 2니까 한 칸 한 칸이니까 얘는 1 나왔네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이 점이 뭐야 4분의 파이 컴마 1이니까 요것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컴마 1일 거야. 근데 없어 답이. 그럼 어째? 한 주기를 옮겨주면 돼. 얘를 한 주기를 뒤로 움직이든 앞으로 움직이든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라든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범위 안에 없으면 이해되니? 그 다음에 주기입니다. 주기는 어떤 선이든 관계가 없어. X축과 평행한 선 어떤 선이든 나온 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현재 나온 위치는 요점 안 나왔네. 요점이 나왔네. 요점하고 요점. 그럼 얘가 한 주기인지만 볼 줄 알면 돼. 여기는 여가 한 주기인데 이 선에서는 주기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 주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요점의 가운데 요점의 가운데 반주기가 되는 거야. 하나 됐어요? 다음은 사인 그래프를 보면 사인이든 코사인 똑같습니다.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점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 모두 닮음이라는 생각을 합시다. 닮음.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음은 아닙니다. 왜냐면 뻥튀기가 되니까 2배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2배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거야. 그래서 닮음이라 말한 것은 여기서 비율 관계가 확실하다. 무슨 관계가 확실하다고? 비율 관계가 확실하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요거 반 사이클만 보면 여기다가 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4등분 한 겁니다. 이 4등분 하에서 만나는 선들을 연결하면 이 값들은 비율 관계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뭐야? 모르겠으면 2분의 파이 여가 4분의 파이면 여가 2분의 루트 2지. 여가 2분의 루트 2인데 여가 1이야. 2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가 파이가 달라지겠지. 그럼 여가 A야. 귀찮아. 여기가 4A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2A가 되겠고 여기는 A가 된다 이 말이야. 여가 B야. 귀찮아. 2B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루트 2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연습 몇 번만 하면 돼.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뭐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은 X를 지금 4등분 했지? Y를 2등분 했어요. Y를 2등분 하게 되면 X는 이렇게 되네. 2대1입니다. 2대1. 1대2. Y 2등분 하면 1대2라고. 90도, 30도. 알겠나요? 1대2니까 여기에 뭐 요런 선까지 첨가가 되면 요런 선까지가 첨가가 되면 등분이 확실해지겠네. 6등분이.
알겠나요? 이 선은 보통 나타나는 선은 아니야 우리한테. 60도 60도면 얼마야? 얘가 60도고 그럼 요 위치가 2분의 루트 3이지 거리가. 요거는 보조선이라 생각하면 되고, 비율 관계가 지금 y가 2등분 된 점 많이 나와. 이해됩니까? 2분의 1 정수잖아. 약간은 유리수잖아요.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 느낌상 파이를 생각한다, 문자로 생각한다면 유리수적 개념이야. 그럼 사인 코사인에서 나오는 루트 3하고 루트 2는 각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는 거고, 루트 3하고 루트 2는, 루트 3은 30도 아니면 60도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려는 거고, 루트 2는 45도야. 절반, 반탕. 절반이야. 알겠어요? 그런 것을, 루트를 피하고 싶으면 이런 비율이 나온다고. 2분의 1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뭔만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문제를 쉽게 풀려면 한데 뭐 그냥 가볼까요?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0이고. 절대값 무시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가 5래. 여기가 2분의 5래. 그러면 2대1 절반이란 소리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몇 등분? 3대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가 절반이 5고 여기는 3분의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만 이해됩니까? 이게 한 사이클, 반 사이클에 대한 비율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있냐면 이제는 주기성, 대칭성 잘 봐야 돼. 주기성, 대칭성.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점이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지. 두 개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네 개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 두 개는 여기에 대칭, 두 개는 여기에 대칭, 네 개는 여기에 대칭. 이해됩니까? 네 개를 더하라면 파이에 4배가 돼. 4파이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한 주기 끊었으면 이렇게 주기가 되는 거라고 해. 그러면 등차수열 느낌으로 갈 거야. 알겠니? 근데 네 개를 한꺼번에 생각한다 하면 중앙값이 있는 거야. 등차수열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값을 이용한다 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칭적으로 그어놨어요. 이렇게 K 마이너스 K.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얘네들은 이런 점은 어떤 관계가 있어?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요 점은 요렇게 뭐가 있다? 대칭성을 갖고 있고, 요 점은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성. 됐니? 요 점은 대칭성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 점은 다시 주기성을 갖고 있고. 엄마 이해돼야 안 돼?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삼각함수 활용한다는 만 줄 테니까 좀 복습 좀 하시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질문 받고 일요일 정도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